모여서 뜨개질을 하고 같이 야구 경기도 응원하고 골프도 치는 이곳. 여기는 업계 1위 국내 최대 영화관인 CJ CGV인데요. 이게 영화관 모습 맞나 싶죠? 근데 이런 부업들 한번 해보는 수준 아니고요. 장기적인 경영 전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요새 영화관 어렵다 말들 많잖아요. 오죽하면 업계 2위, 3위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최근 회사를 합치겠다고도 발표했고요. 업계 1위 CGV도 예외는 아닌 게요. 위기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서 32억 원에 그쳤는데요. 원래 이 회사 2019년까지만 해도 한 해 1,200억 원, 분기로 치면 300억 원이니까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벌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엔 연속 적자를 내면서 빚이 쌓였고요. 수익성 나빠지면서 올해 CGV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지점 4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주가는 더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그 어려웠다던 코로나 당시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이젠 CGV의 리즈 시절이 언제였지? 싶을 정도로 까마득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6년 당시 제1제당이었던 CJ는 해외 기업 2곳과 손잡고 공동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각 회사 이름 앞글자를 따서 CGV로 짓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플렉스, 즉 복합상영관 체인의 시작이죠. 그리고 1998년 강변 테크노마트에 CGV 1호점 문을 엽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화 산업에서 꽤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게요. 이전까진 한 영화관에서 하나의 영화만 볼 수 있었지만 이후부턴 한 곳에서 다양한 영화를 골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영화가 대중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편의 영화 가운데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대만 편중돼 있는 관객층을 온 가족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때마침 쉬리 등 대형 흥행작의 등장과 함께 한국 영화 전성기와 맞물리면서 CGV도 빠르게 몸집을 키웁니다. 특히 2004년엔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영화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반 스크린보다 10배 큰 초대형 극장 스크린인 IMAX나 오감 특별체험관인 4DX 등 기술 특별관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또 골드클래스 등 프리미엄관을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안착하죠. 물론 영화 제작, 투자에서 배급까지 한 번에 다 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등에 업고 국내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면서요. 독과점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수 등 상영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영화관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요. CGV도 다시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CGV는 2005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했고요. 2016년엔 튀르키예 최대 영화관까지 인수하면서 스크린수 기준 세계 5위 규모 영화관으로 올라섭니다. 여기다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CGV 주가는 한때 12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타석 홈런을 치며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의외의 곳에서 악재가 터집니다. 바로 2016년 진출했던 튀르키예인데요. 2018년 튀르키예 미국 간 외교 갈등으로 튀르키예 화폐인 리라화가 급락하면서 CGV가 갖고 있던 현지 자산 가치도 그야말로 폭락한 겁니다. 이때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면서 이 기간 부채 비율은 무려 1400%에 달했죠.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대형 악재가 터지는데요. 짐작하겠지만 코로나입니다. 이때 CGV 관객수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출도 70% 이상 줄면서 2005년 이후 최저점을 찍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도 개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영화관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적자가 너무 늘다 보니 모회사 CJ가 1조 원대 자금을 긴급 투입하며 심폐소생에 나서야 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몇 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즐기는 방식이 이제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좋은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극장이라는 어떤 이 공간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CGV가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가 폭풍 성장하면서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는 소비 방식이 주류가 됐다는 겁니다. 또 관객 감소엔 비싸진 영화 티켓값도 한몫했다고 해요. 요즘 티켓값은 코로나 이전보다 40% 오른 15,000원대, 거의 OTT 한 달 구독료랑 맞먹죠? 여기에 팝콘이랑 나초, 콜라 좀 사서 먹는다고 하면 1인당 평균 3만 원이 훌쩍 넘게 됩니다. 이럴 바엔 바로바로 여러 개 볼 수 있는 OTT가 낫지 라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난관은 또 있습니다. 개봉 영화 수 자체가 줄어든 건데요. 올해는 제작비 30억 원 이상이 든 상업 영화 중 5대 투자 배급사가 투자해 개봉하는 영화가 20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난 건데요. 아예 처음부터 OTT에서 공개하는 영화도 많아졌고요. 극장 갈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때 쌓인 적자, 그런 재무불안 리스크도 이유지만 영화관 산업 자체의 불확실한 미래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니까요. 이런 CGV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해법도 특단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파격적인 시도와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방향이지 않을까. 개인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의 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CGV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4DX 같은 특별관을 늘리고 있는데요. OTT가 할 수 없는 차별적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또 영화관 장소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도 활발합니다. 전시회, 공연 관람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극장의 역할을 확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극장에서 즐기는 문화 역시도 과거에는 양념식으로 가끔 하는 컨텐츠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직은 시장 파이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의 좀 축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상황이랄까요? 우리 영화 산업과 궤를 같이 하며 복합 영화관 시대를 선도했던 CGV, 과연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